대기업 시청자 한국철강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한국철강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이슈와 정보들 전달해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철강 관련된 이슈를 얘기를 좀 함께 해볼까 합니다. 이 한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자사주 매입, 주주 친화 정책으로 인한 주가가 큰 상승이 나온 상태이지만 이 또 철강 산업에 몸을 담고 있는 회사로서 이 철강 이슈도 함께 또 받는 기업이기 하기 때문에 이 최근에 있었던 이 미국과 이 중국에 대한 관세 이슈를 오늘 전반적으로 함께 얘기를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뭐 자사주 얘기나 뭐 저 PBR 얘기, 그 다음에 밸류 정책 얘기보다는 이와 관련된 얘기 집중적으로 함께 얘기해 볼 테니 또 집중하시면 관련된 얘기, 정보들 많이 또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자, 오늘 날짜의 이슈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바이든이 14일이면 당장 내일이죠. 이 중국의 관세 인상을 발표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현재 철강주와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이 해당 뉴스는 뭐 제가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뉴스이기도 한데요. 이렇게 직접적으로 날짜를 발표한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보니까 해당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. 처음 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나온 게 저번 달 4월 17일 날짜쯤이었습니다. 그래서 해당 처음 나오는 이슈 때문에 뭐 사실 처음도 아니에요. 옛날에도 계속해서 했던 부분이고 이 트럼프 정권 시기에도 뭐 관세 부과 얘기는 계속 나왔던 부분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4월 달에 해당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철강 관련주들이 모두 다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은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. 즉 미국에 정말 철강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라던가 뭐 이런 관련 엮여 있는 이제 내수 시장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 위주로 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고,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조금 미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자, 일단 주된 내용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철강 같은 경우에 기존 7%에서 25%로 3배 이상 관세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죠. 바이든은 왜 저런 높은 관세를 지정하게 됐을까에 대한 배경을 보게 되면, 자, 우선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내수 시장이 지금 현재 안 좋은 상태입니다. 이 소매 판매 증가율 역시 이번 GDP 1분기 성장률을 보게 되면 하회를 하게 됐고, 뭐 부동산 역시 감소를 했죠.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제조업 투자 부분에 있어서 9.9%로 수많은 투자 물량을 찍어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,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철강이라든지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등등등 제품에 대해서 내수시장에서는 소비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저가 가격에, 값싼 가격에 전 나라들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중국산 1분기 철강 수출을 보게 되면 전년 대비 30%나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결국에는 이렇게 저 값싼 제품이 자국 내로 들어오다 보니까 자국 내 산업이 피해를 받는다,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라는 명목상으로 현재 관세를 크게 부과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한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? 이걸 먼저 보게 되면 2018년도 당시 트럼프 정부였죠. 이때 이제 자국 철강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수입산 철강 제품의 이 물량을 제한하는, 즉 철강 232조를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. 지금 이제 바이든과 좀 다른 점이 뭐냐라고 보게 되면, 지금은 이제 바이든이 추진하는 게 이 고율 관세잖아요. 다른 어떤 생산 국가품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통해서 자국 상품을 보호하겠다라는 게 취지고, 이 트럼프 당시 때는 이 고율 관세 대신 이 쿼터 축소라는 게 있습니다. 자, 이게 뭐냐면 이 쿼터제라고 하는 게 일정 물량만 드리는 건데, 말 그대로 일정 물량을 축소하는 카드를 선택한 바가 있죠.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 17년까지만 해도 이게 철강 수출이 약 383만 톤 정도로 수출하고 있었는데, 이 쿼터 축소에 대한 카드 때문에 200만 톤대로 크게 21년도까지 내려간 상황이다,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철강 수출품에 대해서 약 200만 톤을 무관세를 현재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, 현재 미국이 주장하는 요소가 뭐냐면, 사실 이 중국산뿐만 아니라 이 모든 나라 자국에서 수입되는 부분을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
그래서 이번 5월 2일 날 이 알루미늄 관련된 반덤핑 예비 판정 결과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중국뿐만 아니라 사실상 수입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갔고 이 한국 역시 이 반덤핑 과세 즉 과세를 받게 됐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. 자, 물론 한국산 같은 경우에는 타 국가 대비 2%에서 3% 정도로 타 국가 대비 좀 작게 받긴 했어요. 그렇지만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현재는 이 관세를 받고 있지 않은 철강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관세를 우리나라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점 먼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, 그 다음 두 번째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쿼터제를 실시를 하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게 사실 관세를 크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수입 물량이 수출 물량이 늘어나지는 않거든요. 결국 일정 물량만 들어오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 추후에 이게 뭐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로는 아직까지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사실상 실질적인 수혜는 되지 않는다. 하지만 충분히 중국 관세가 높아짐에 따라서 반사익이 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감만으로 현재 상승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, 자, 현재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14일 날짜에 내일이죠.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. 해당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상승은 나올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박스 안을 내부를 까보게 되면 사실상 우리나라는 쿼터제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는 되지 않는다. 이런 말씀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하지만 또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만으로 상승을 하거든요. 특히 우리나라 증시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엮여 있는지 안 엮여 있는지 보다는 그냥 반사익이 될 것 같다라는 시장 기대감이 있으면 상승이 나오기도 해요. 이러한 점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다 보니까 미국 대선까지로 계속된 미중 무역 압박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, 그에 따라서 이 철강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품목에서 관세가 매겨짐에 따라서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악화될수록 이런 철강 관련주 역시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 상승도 나올 수 있다는 점, 여러 방면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수 있게 판단을 내리실 수 있게 의견을 전달해 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중국의 입장은 어떤지까지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. 그래서 너희가 관세를 해? 나도 보복 관세 할게. 이런 지금 상황이 될 것 같고, 지난달에 이 중국판 301조라고 해서 이 중국 제품의 고관세를 매긴 나라에 대해서 똑같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지난달에 통과를 됐고요. 그래서 24년도 올해죠. 올해 12월 달부터 이 중국에서는 똑같이 보복 관세가 가동이 될 전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.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지금 예상되는 어떤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할 가능성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중 중에 지금 가장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것이 이 바로 대두와 이런 식량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미국 농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고요. 뭐 또는 자원 이점 카드가 사실 중국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카드를 중국이 꺼내들지는 모르겠지만 추후에 이런 보복 관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이 철강 관련주들도 이 미중 무역 전쟁 관련주와 또 엮여 있는 상황인 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실 한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수출 부분이 철근이 어느 정도 있긴 한데 굉장히 미미한 숫자고, 뭐 나머지 철근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수출이 잡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실질적인 수혜다, 이거는 사실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 우선 좋을 것 같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갈 건데, 자, 사실 이제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쌍고점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지금 RSI 지표상에서도 이제 하락을 좀 알리는 신호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여기에 만들어줬었던 이 저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단기적으로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점 먼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주봉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해당 가격대 지금 여기 12,000원대 구간 있죠. 여기가 이 회사가 지금 상장 이래로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었던 구간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구간을 만약에 이번에도 뚫지 못한다 이러면, 자, 과거에도 지금 현재 뚫지 못하고 내려갔었던 전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부분도 리스크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.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자, 요거는 이제 사실 기술적 분석으로만 본 거고, 원래 이 회사 밸류 가치를 보려면 직접적인 이 회사의 매출 구조라던가, 그 다음에 앞으로 받게 될 이제 밸류를, 업사이드를 계산을 해서 가격을 측정하는 게 사실 맞기는 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해당 영상 이제 끝까지 계속 받아보시려면, 무료로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 직장인 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, 해당 관련 이슈와 뉴스 내용을 매번 찾아보기가 참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련된 뉴스와 이슈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로 큰 힘 주시면서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